혹시 착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착하다는 이유로 만만하게 여겨지거나 무시당하고 이용당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여겨져 본 경험이 한 번 이상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은 이런 착한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만 착한 성격은 나쁜 게 아니기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착하다고 이용하는 사람이 나쁜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착하면서도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방법, 착하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처하는 법 7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자신감을 보여준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경계심을 준다. 이는 잘 알고 있기에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일에 관련해서는 자신의 업무를 잘 이해하고 있을 때 분명하게 말하기 쉽다. 업무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은 쉽게 무시당하지 않는다. 회의나 업무 관련 대화에서 내용을 요약하여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진다. 이러한 사람은 상사에게는 인정을 받고 경쟁자에게는 경계의 대상이 된다. 자신의 의견을 덧붙일 줄 아는 사람은 더욱 능력 있어 보인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이용당할 틈을 주지 않으며 단단하고 확고한 인상을 준다. 이는 상대방이 쉽게 대하지 못하게 만든다. 식당에서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없거나 거절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약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기 주장을 명확히 하는 것은 당당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 반드시 짚고 넘어가라. 상대방이 애매하거나 비꼬는 말을 할 때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고 그 말을 명확히 하는 질문을 던져라. 이는 상대방의 진위를 파악하고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신중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과도하게 따지거나 까칠하게 굴면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황을 살펴보다가 적절한 순간에만 따지도록 해야 한다. 직장 생활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현명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면 무례하게 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왜 이렇게 진지해? 라고 물으면 진지한 건가요? 그저 궁금해서요. 라고 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 능력 있고 당당한 사람으로 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말을 바로잡고 싶을 때는 조급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라.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다.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례하지 않은 태도가 필수적이다. 세 번째, 무례함을 그냥 넘어가지 마라. 무례한 행동을 그냥 넘어가면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더 큰 무례를 당할 수 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작은 무례를 실수라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상대방은 더 큰 무례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무례함이 반복되면 점점 기분이 나빠지고 안 좋은 감정을 숨기기 어렵다. 별거 아닌 무례함일지라도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위험하다. 만약 내가 무례를 당해도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더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머나 재치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하면 상처 주네라고 유머 있게 반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무례한 행동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유머를 사용하면 상대도 당황하고 더 이상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에는 의도치 않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먼저 무례한 행동을 참지 말고 분명하게 표현하라. 단 그 표현이 너무 과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대가 의도치 않게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그런 말은 듣기 불편해라고 정중한 말투와 태도를 갖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상대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무례한 행동을 당할 때마다 참기만 하면 결국 나 자신이 상처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네 번째, 돕더라도 적당히 하라. 우리는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금방 죽음에 이른다. 그러나 공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비슷하게 선의를 베풀 때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베푸는 사람은 격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 때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착한 사람들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이는 때로 큰 부담이 되어 자신을 힘들게 한다. 상대방은 그 부담을 이해하지 못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 든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베풀고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만 돕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자신과 내 가족, 내 생활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다.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는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무리하게 베풀면 나만 힘들고 지치게 되며 심지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상대방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을 탓할 수 없는 것이 그 결정은 내가 내린 것이다. 서로 만족하면서 기쁘게 지내려면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당히 베푸는 것이 좋다. 안 되는 것은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삶에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는 매우 아름다운 마음가짐이지만 나 자신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그들의 상황과 나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지나친 희생은 오히려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해로울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싱글벙글이 아닌 은근한 미소를 지어라. 웃음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 중 하나이다. 그러나 모든 웃음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싱글벙글 웃는 모습은 때로 상대방에게 만만하게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을 약자의 위치에 놓게 할 수 있다. 반면 은근한 미소는 강자의 여유와 자신감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미소는 상대방에게 동요하지 않는 태도와 내면의 깊이를 보여준다. 싱글벙글 웃는 것은 상대방에게 친근함을 표현하고자 할 때 유용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 수 있다. 반면 은근한 미소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방과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게 해준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은근한 미소는 상대방에게
자신감과 여유를 보여주는 동시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게 만든다. 이러한 미소는 상대방에게 호기심을 유발하며 자신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또한 은근한 미소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며 상대방이 자신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게 만든다. 이처럼 은근한 미소는 강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게 해준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신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준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웃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은근한 미소는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웃음은 단순히 표정의 변화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자신의 웃음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은근한 미소는 이러한 목적에 매우 적합한 표현 방법이며 자신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 6번째, 만만하게 보이는 이유를 분석하라. 사람들이 왜 나를 쉽게 보려고 할까? 우리는 이 원인을 파악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긍정적인 경험을 떠올리고 자신의 장점을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장점을 파악했다면 장점을 더욱 부각시켜서 행동하라. 이미 갖고 있는 단점을 없앨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더 드러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원인에 대한 대책을 찾으면 자기 존중감을 가질 수 있다. 외모나 옷차림, 태도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중받게 된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쉽게 보지 않게 된다.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자. 또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도 집중하라.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나 자신도 모르게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의 가치와 존엄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지 않게 되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7번째, 자기 가치를 올려라.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잠재력으로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단점을 보는 대신 장점을 생각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자신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하면 용기도 생긴다. 자신감이 높아지면 당당해져서 쉽게 보이지 않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기존의 능력과 잠재력을 더욱 키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음속에 도전 정신이 자리 잡으면 더 활동적이 된다. 이는 성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활동적으로 지내면 스트레스를 풀 방법도 다양해진다.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가 생기고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는데도 도움이 된다. 활동이 많아지면 시간 관리를 잘하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인생에서 소중한 자원이자 무기가 된다. 또한 경험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정보와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높인다면 자신의 재능을 더 키울 수 있다. 강한 사람은 단순히 만만하지 않은 것을 넘어선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러한 자세는 삶의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업에 집중할 때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미래의 직업 선택에서도 도움이 된다. 자신을 믿는 마음이 강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되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자신을 믿고 도전하는 태도는 자신을 더 강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러한 변화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매우 크고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착하면서도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법 7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 지혜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